많은 투자자들의 경우는 현재 소송이 약식 재판에서 마무리되며 12월 안에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바 있었는데 소송이 결판이 나면 가격의 급등은 모두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XRP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크립토 마켓의 상승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겠죠. 하지만 소송 자체만 가지고 XRP의 가격을 전고점까지 올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호재와 불장 같은 시장 상황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야만 하는데요. XRP를 과거처럼 송금수단으로만 보고 올인하기에는 현재 무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알트코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기도 아니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수요일만 지나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세가 이어갈 듯 하다가 월요일이 시작되며 하락, 어제는 상승, 오늘은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6.57% 하락한 18,79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7.01% 하락한 1,285달러, 6위의 XRP는 9.90% 하락한 0.42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5.7% 하락한 0.43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2%, 17.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5%로 이제 44%죠. 숏 포지션이 55%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숏 포지션이 57%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만 숏 포지션이 51.49%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의 경우는 미 연준 의원들의 계속되는 매파적인 발언으로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이 되게 되었는데 소폭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달러와 지수 또한 다시 강세로 돌아서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 신고점을 갱신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 자산인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희망이 안 보인다. 더 이상 상승할 거리가 안 보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자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이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은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공개 발언의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선봉이라고 불리우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경우는 미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5%로 높일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고금리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27일 런던에서 열린 한 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미 경제를 둔화하며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만큼 미국의 통화 정책을 제약적인 수준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높은 금리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임스 블라드의 경우는 긴축의 선봉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이러한 발언은 크게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대표적인 비둘기파, 즉 금리 인하, 양적 완화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태도였는데요. 마치 올 초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또한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물이었는데 매파적인 발언으로 정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듯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빠른 금리 인상이 조금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기준금리를 4.6%까지 올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3에서 3.25%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150bp, FOMC가 두 번 남은 것을 볼 때 최소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연속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에반스 총재마저 매파적인 발언을 강력하게 한 것을 볼 때 연준이 현재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연준 총재들 역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연이은 매파 발언으로 인해서 상승세로 출발하던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상승세를 반납하고 하락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환율은 정말 미쳤습니다. 이제 장중에 무려 1,440원까지 오르면서 연말이 오기 전 10월 초쯤에는 정말 이러한 기세로 가다가 1,500원도 뛰어넘을 것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이로 참 유례없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과연 언제쯤 진정이 되게 될 것인지 자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이루어진 역대급 업그레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였는데요. 이 머지 이후에 이제 역시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옛 투자 격언이 맞았던 것일까요?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머지 업데이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되며 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더리움의 머지 후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분석, 머지 후 이더리움 연간 인플레이션율 0에서 0.7%로 감소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인투더블록의 리서치 총괄 루카스 아우투무로의 경우는 이더리움 머지 전환 후 이더리움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0에서 0.7%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는 머지 업데이트 전인 이제 3.5%에 비해 크게 하락을 한 것이다. 실제 이더리움 공급량 변화 및 소강 물량 추적 플랫폼 울트라 사운드 머니에 따르면 머지 후에 이더리움 공급량이 8,100 이더리움이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인플레이션율은 0.19%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토로 애널리스트 사이먼 피터스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율 감소는 하루 약 13,000 이더리움이 발행되던 작업 증명 방식 기반 이더리움 채굴 보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며 수수료 소강 모델인 EIP-1559 도입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EIP-1559의 경우는 런던 하드포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작년 이제 베를린 하드포크와 함께 역대급의 업그레이드라고 불리던 것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이 런던 하드포크의 주요 골자는 소강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성공적인 하드포크 이후 처음으로 소강량이 발행량을 넘어서는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플리프닝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좀 나왔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가격적인 측면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예전부터 빅 이벤트가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선례를 다시 한번 증명시켜 준 것인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이 이제 남은 만큼 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참 안타깝게도 XRP의 가격이 이제 전날 대비 거의 10% 하락을 하며 단기 급등했던 XRP의 상황이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SEC와의 소송이 이번 연도에는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연한 상황인데 이에 과연 그럼에도 XRP를 사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2020년 12월이죠. 이제 처음 미 SEC가 리플사에 소송을 걸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초기에는 소송 소식을 가격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소송이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하락을 하고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소송이 완전히 끝날 것만 같은 기대감에 상승을 하였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 맞습니다. 이제 소송의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분석해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그 정도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 안에서의 SEC와 리플 사이의 입장만 확인하고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요. 이 소송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역시나 XRP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불장에서 XRP의 가격은 2,400원대까지 상승하기는 했지만 2018년의 신고점을 확인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였죠. 이제 더군다나 플레어 네트워크의 소식이 나오면서 XRP와 스텔라 루멘, 라이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워낙 컸던 터라 전체적인 호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나마 기대했던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상태인데요. XRP에 물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계속 XRP를 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XRP는 잘 나가면 한 700원, 지지부진하면 200원에서 400원대를 오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그리고 2018년에 전고점을 생각했을 때는 못해도 3,000에서 4,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하는 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현재 소송이 약식 재판에서 마무리되며 12월 안에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바 있었는데 이 소송이 결판이 나면 가격의 급등은 모두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XRP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크립토 마켓의 상승을 다시 한번 이끌게 되겠죠. 하지만 이 소송 자체만 가지고 XRP의 가격을 전고점까지 올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호재와 불장과 같은 시장 상황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데요. XRP를 과거처럼 송금수단으로만 보고 올인하기에는 현재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지금은 알트코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기도 아니죠. 하지만 작년이죠. 이제 2021년 11월 개최한 리플스웰 컨퍼런스에서 리플사가 발표를 했듯이 미국 내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거기에 상장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어찌되었던 건 미국 내에서 어찌되었건 상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플레어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2022년에 론칭이 된다면 충분히 XRP는 기대해 볼만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상황 속에서 막무가내로 CBDC, 디지털 송금, XRP 레저 같은 것만 보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죠. 다만 리플 자체의 기업 비전이 좋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당연하다고 이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플사의 경우는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리플사는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비전을 말하고 다니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회사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따라 유독 이제 말이 더 많이 고이는 것 같은데 무튼 큰 소득의 원천은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ODL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XRP를 매수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XRP를 투자할 때는 스테이킹이 필수죠. 이제 현재 저는 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은 시간과 돈 모두를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만 넥소에 스테이킹하며 이자를 받는 것도 좋은 장기 투자 플랜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와 같은 상승세 속에 이번 주도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많은 투자자들이 바랬지만 참 안타깝게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이번 연도 마무리되어야 더 높은 금액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그러한 날이 와서 XRP 투자자 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매크로 경제 상황들을 보았을 때 전혀 상승할 것 같은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비트코인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전까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저 도박과 투기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팽배했죠. 하지만 2020년 하반기 들어서 엄청나게 풀린 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던 스마트 머니들의 경우는 새로운 해지 자산을 찾게 되며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에 현재 가격이 하락하며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또한 상당수 시장을 떠나고 있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해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며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 미 주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크립토 마켓을 매도했을 뿐이지만 최근 미 증시와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며 다시금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모두가 등을 돌리는 현재의 시기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등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처럼 지금의 낮은 가격대에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오히려 수량을 매집해야 할지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가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막상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 아닌 90%가 아닌 행동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자산 수준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